강정원 교수의 깊은 페루 발췌문.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페루 안데스 문명의 그 끈질긴 생명력, 또 핵심 가치가 어떻게 역사를 관통해 왔는지 같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잉카 이전부터 있었던 그 안데스적 가치가 스페인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하고 또 살아남았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죠. 네, 이 자료가 단순히 그냥 과거 기록을 아니에요. 그 자연과 인간,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했던 세계관이랄까요? 이게 거대한 문명 충돌 속에서도 어떻게 본질을 지키면서 변했는지 그걸 잘 보여주죠. 특히 파차 우주관하고 아이유 공동체 개념, 이걸 중심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꽤 클 겁니다. 그럼 먼저 그 안데스적 가치의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자료 보면 상호 연결성, 순환, 뭐랄까 공동체 중심 사고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잉카 제국은 이걸 어떻게 사회 시스템으로 구현했을까요? 잉카인들은요, 세상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눴어요. 하늘, 그러니까 하난 파차, 땅인 카이파차, 그리고 지하세계, 우쿠파차, 이렇게요. 아, 세 층으로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딱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순환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자연물이나 장소에 와카라는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자연과의 교감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뭐 태양신 인티나 대지모신, 파차마마 같은 신들이 대표적이죠. 사회적으로는 아이유라는 그 혈연 기반 공동체가 정말 중요했군요. 이게 또 각기 다른 고도에서 농사지어서 교환하는 수직 군도 모델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로 돕는 아인이라는 품앗이 전통도 참 인상적인데요. 이게 그냥 이웃 돕기 정도가 아니었나 봐요. 맞아요. 아이유는 단순 친족 집단을 넘어서는 정치 경제 공동체였고요. 아이니는 그 운영 원리 같은 거였죠. 잉카 제국은 이 아이유를 통치의 기본 단위로 삼았고 아이니 정신을 국가 차원의 노동 제공 제도, 바로 미타로 확대한 게 핵심입니다. 아, 미타요? 네. 근데 당시 미타는 노동력을 주면 국가가 식량이나 물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상호 회의적인 성격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1532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오면서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이 안데스적 가치의 가장 치명적이었던 변화는 뭐였을까요? 스페인 사람들이 미타 이름은 그대로 썼는데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아, 상호 호혜성은 없어지고 그냥 착취만 남은 거죠. 특히 그 포토시 은광에서의 강제 노동은 정말 악명이 높았거든요. 매년 아이유 성인 남성 7명 중 1명이 끌려갔는데 거기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공동체를 영영 떠나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임금은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요. 네, 뭐 지급되는 임금이 있긴 했는데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이름은 같은데 본질은 완전히 왜곡했다는 게 참 그렇네요. 이런 노동력 착취 말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화폐 경제 도입도 큰 충격이었어요. 스페인이 공납세를 현물 대신 화폐로 내라고 요구했거든요. 이건 물물 교환하고 자급자족 기반의 아이유 경제, 그리고 아이니 전통을 그냥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충돌도 뭐 엄청 났겠군요. 파차 우주관이나 와카 숭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스페인은 가톨릭 교중을 아주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죠. 안데스 고유 신앙은 뭐랄까 악마 숭배다, 이렇게 낙인 찍어서 철저히 금지하고 신전이나 와카는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원주민 사회랑 스페인 사회를 분리 통치하는 두 개의 공화국 정책을 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착취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원주민 문화를 억압하는 결과만 나왔죠. 하지만 이 모든 억압 속에서도 안데스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료 보면 원주민들이 꽤 놀라운 방식으로 대응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종교 혼합주의요? 네. 겉으로는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기존 신앙 요소를 교묘하게 섞거나 비밀리에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볼리비아 코파카바나의 성모 마리아상이 원주민들한테는 대지 모신 파차마마랑 거의 같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성모상에 코카 잎 같은 전통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랬죠. 아, 그럼 혹시 그 금지됐던 인카 태양 축제 인티라이미가 스페인 축일일 성요한 축일이랑 날짜가 비슷해서 그 형식에 융합돼서 이어졌다는 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오, 우르르 카니발의 그 유명한 악마의 춤, 디아블라다.
이것도 원래는 광산이랑 지하세계 신 티우를 숭배하던 의식에서 유래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티우신이 가톨릭의 악마 모습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광부들한테는 여전히 광산의 위험에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풍요를 주는 수호신으로 숭배된 거죠. 겉모습은 바뀌었어도 속은 그대로였네요. 부에서 강요된 문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안데스적 세계관의 핵심을 지켜냈습니다. 이게 폭력적인 지배하에서도 문화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동력이었던 거죠.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페루 안데스의 고유한 가치들은 정말 엄청난 폭력과 억압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네요. 핵심은 단순히 버텨냈다 이게 아니라 혼합주의라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바꾸면서 자신들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지켜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적응과 저항의 방식,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백 년에 걸쳐 이어진 이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생존 전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자연과의 조화나 공동체 중심의 사고방식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답의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